그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헤어져야 돼. 사연을 다 이렇게 모아봤을 때 이렇게 사람은 무조건 걸러라. 결혼하면 바뀌겠지, 아이 낳으면 바뀌겠지. 제발! 우리 유부녀들끼리 모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의 모습이 고점이다. 헤어지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결혼 전에 걸러야 되는 남자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 건데, 제가 또 결혼 6년 차이고 또 주변에 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맘들 모여가지고 하는 게 수다밖에 없잖아. 그래서 들은 게 또 많아가지고 결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후배님들한테 제가 아주 뼈와 살이 되는 조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또 많이 준비했거든요. 한번 사연 읽어보면서 조언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 4년 차, 남편이 벌써 5번째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연애할 때 남편은 회사를 자주 옮겼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여기는 사람이 너무 이상해. 일은 괜찮은데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해. 나랑 진짜 안 맞는 회사야. 회사를 그만둘 때마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저도 직장생활 하니까 회사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위로해줬어요. 그래, 안 맞는 곳에서 억지로 버티지 마. 당신한테 저 잘 맞는 곳이 있을 거야.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보이더라고. 이게 왜 결혼하고 보였을까? 회사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냥 일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첫 직장은 5개월 만에 그만뒀고 다음 주는 3개월, 그 다음은 2달도 못 채웠어요. 더 힘든 건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였어요. 처음엔 한두 달 쉬겠다고 했는데 그게 6개월이 되고 1년이 가까이 된 적도 있어요. 아, 어떡해. 그동안 월세,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까지 전부 제 월급에서 나갔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말하는 남편은 오히려 일이 안 구해주는데 어떡해. 지금 돈 번다고 눈치 주는 거야? 와! 화를 냈대. 여기서 그냥 가서 맞받아쳐야지. 내가 네 엄마야? 이렇게 해야지. 자, 봅시다. 그때 저도 말을 조심하게 됐어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말을 못했어요. 제가 회사 얘기를 하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받아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참다 보니까 제가 남편의 배우자인지 부모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지 뭐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남편 말대로 이해심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남편이 문제인가요? 이건 진짜 착해 빠졌다가 너무 맞아. 이걸 왜 내가 이해해주고 있냐고. 결혼 안 했어봐. 남자 그냥 백수 거렁뱅이지 뭐야 이거 지금. 내가 봤을 때 이 일을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 책임감도 없고 가정에 대해서 잘 해보겠다는 의지도 없고. 와이프는 일 안 힘들겠어? 그래놓고서는 또 눈치 준다고. 남탓만 엄청 하네. 4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진짜. 월세,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까지 이거 다 그냥 여자 돈으로 지금 놀고 먹는 거야. 야, 이런 놈들이 더 바람핀다. 진짜 또 어디서 헛짓거리야 이거. 이해할 것도 없고요. 남자가 문제입니다. 됐어요? 이런 걸로 고민하지 마세요. 진짜 시간 낭비야. 이 남자랑 같이 살고 있는 것도 시간 낭비고 이걸로 고민하고 있는 것도 시간 낭비고. 이 사람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진짜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일을 그만둘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야. 결혼 상대로는 최악인 거죠. 왜냐면 결혼은 둘이 만나가지고 각자 역할을 하고 서로 돕고 이러면서 하는 게 결혼 생활인데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무슨 역할을 했는데 그냥 돈 쓰고 있는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절대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다음 사연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의 술, 담배가 걱정됩니다. 저는 올해 말 결혼 앞두고 있는 30대 예비 신부입니다. 요즘 남자친구의 술, 담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남자친구는 일주일에 3-4번 이상 술을 마시고 하루에 거의 반갑씩 피워요. 연애할 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술, 담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혼 날짜를 잡고 나니까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앞으로 아이도 낳고 같이 나이 들어갈 텐데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결혼하면 술도 조금 줄이고 담배도 끊어보면 안 될까? 라고 했더니 왜? 건강검진 받아도 괜찮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건강이 안 좋아질까봐 걱정된다고 하니까 결혼하기도 전부터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와우! 벌써부터 이러면 결혼하면 나 숨 막혀서 어떻게 사냐? 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지금 남자친구가 당장 아픈 것도 아니고 술로 인해서 저한테 큰 피해를 준 것도 없습니다. 정말 제가 예민한 걸까요? 이걸 지금 고민거리야? 아니 지금 봐봐. 주 4일 술 마시는 사람이 자기 일을 잘 하겠어요? 책임감 있게? 대학생 때도 주 4일을 안 마셔. 연애 때도 어떻게 이걸 이해해줬는지 모르겠어. 술을 마시면 다음 날이 일에도 영향을 주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겠다는 거야. 이거 그리고 술 돈 엄청 나가요. 술 3-4번 마시면 한 달에 내가 봤을 때 100만 원 넘게 쓸 것 같은데? 돈도 돈이고 자기 건강도 지금 당장 건강할 수는 있겠지만 미래에 봤을 때 당연히 건강이 안
안 좋겠잖아. 죄송하지만 100% 확신할 수 있는, 누구나 확신하잖아. 지금 아플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그러면 이 상태에서 혼자 살면 이제 혼자 아프다 가는 건데, 애도 낳고 와이프도 있는 상황에서 계속 술 퍼마시고 담배 피고 이러면 결국은 와이프가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만큼 또 책임이 챙겨 없는 게 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체크해봐야 될 거는 이 사람이 자기 삶에 대해서 무책임한 이 삶을 바라본 태도, 그리고 이 삶의 패턴, 이게 지금 엉망이다. 걸러야 되는 남자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남자랑 살고 싶어? 잔소리가 왜 이렇게 많아? 건강 걱정해서 말하는 여자친구한테 잔소리를 쳐받아 먹는, 이게 맞아? 별로야. 별로인 사람이야. 다음. 손 떨리는 사연 가져왔다. 저한테 손댄 적은 없는데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저는 1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남자친구는 평소에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화를 내는 모습이 좀 무서워요. 얼마 전 운전하다가 다른 차 갑자기 끼어들었는데 순간적으로 욕을 하면서 경적을 빵 울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보복 운전하듯 상대방 차 옆까지 따라가서 운전자가 누군지 한참을 째려봤고요. 와, 이거 범죄인 거 아시죠? 집에서 게임하다가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거나 마우스를 세게 내려치고 물건을 집어던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우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해? 내가 그 상대 운전자가 될 거라고 왜 생각을 못해? 바보야! 그래서 얼마 전에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네가 그렇게 화내는 모습이 무서워. 우리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걱정돼.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오히려 이해를 못해. 이것 봐. 물론 좋은 모습은 아니지. 근데 내가 너한테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무서워? 사람이 화나면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 풀리면 언제 그렸나는 듯 다시 평소처럼 다정해집니다. 도대체 뭐 얼마나 다정한데? 정내미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헷갈려요. 지금까지 저한테 손을 댄 적은 한 번도 없고. 그건 당연히 만나면 안 되고 그 선택지나 기준지에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만하라고 하면 금방 또 진정하거든요. 그만! 진정해! 이게 지금 동물이지 이게 사람이냐? 아, 사람 같은 사람이랑 사귀어야지. 남자친구도 결혼하면 자기 조심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남자친구 말처럼 저한테 직접적으로 폭력을 쓰는 게 아니라면 그냥 좀 욱하는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넘어가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일까요? 이게 나한테까지는 이 정도 폭력을 안 휘두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야비한 사람일수록 가장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제일 막대하거든. 내가 아닐 거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아니더라도 이런 성질머리랑 어떻게 살 건데. 그리고 다정하지도 않아. 완전 방어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무슨 다정한 남자야? 다정의 기준도 잘못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욱했을 때 모습이 너무 엉망이니까 상대적으로 확 좋게 느껴지나 봐. 다정하지도 않은 사람이야 보니까. 그리고 화는 낼수록 커지는 거 아세요? 이게 자기가 화를 내야 풀린다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는 거거든? 근데 화라는 건, 감정이라는 거는 커지기 마련이, 무조건 커져요. 줄어들 순 없어. 그러니까 더 좋아지지 않을 거다. 이게 지금 가장 이만한 때의 모습을 보는 거고, 결혼하면 무조건 더 커질 거고, 그 화는 나한테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무조건 다툴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화해하고 어떻게 내 감정을 표출하느냐, 이거를 또 보는 게 결혼 전 상대방 고르기 포인트. 이렇게 공격성을 띠는 사람은 무조건 걸러라. 아유, 그래,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사연이라고는 하고 싶지 않아. 다 헤어져야 돼. 사연을 다 이렇게 모아봤을 때 내 직업과 인생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내 건강에 대한 책임감 없는 사람, 그리고 감정 컨트롤 못하는 사람, 요 세 가지는 내가 바꿀 수가 없다. 걸러야 된다. 결혼하면 바뀌겠지. 아이 낳으면 바뀌겠지. 내가 잘하면 바뀌겠지. 제발! 사람은 진짜 안 바뀌어.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이제 와서 뭐 업고 싶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좋게 포장해. 제발 그러지 말고 아니다. 그러면 헤어지세요. 제발. 우리 유부녀들끼리 모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이 최상태, 더 안 좋아지는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연애 고민하고 뭐 이럴 때 지금의 모습이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다음 사연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괜찮은 사연 없나? 뭐 괜찮으면 사연 안 보내겠지.